자, 여러분 7강 실기 관련해서 장부 마감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하고 장부조회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은 어, 교재 내용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앞전까지는 어떤 걸 했어요, 여러분? 기말 수정분계를 반영했었잖아요. 그러면 수정후 시산표가 작성이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장부 마감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장부 마감은 수익과 비용을 집합손익으로 대체해서 장부 마감 분계를 하고 그 당기 순이익을 자본에 반영하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마감 분계를 반영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서는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조회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손익계산서를 조회하시면 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매출원가도 반영했고, 그렇죠? 또 퇴직급여도 반영했고, 또 이런 뭐 반영했어요? 소모품비도 처리했고, 그쵸? 뭐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 다 기말 수정분계로 한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전년도와 비교하게끔 돼 있어요. 2022년도랑 2023년도랑 이렇게 비교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비교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보면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327만 원이 나오네요. 자,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서 12월 31일자로 조회해 주시면 여러분 교재 264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매출액, 매출원가, 그렇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숫자 그대로 나와 있네요. 쭉 내려보시면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그리고 소득세 비용, 그리고 당기순이익 그대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뭘 하라고 그랬죠? 자, 손익계산서 상단 메뉴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집합손익 마감분계가 자동으로 일반전표 12월 말일자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쭉 밑에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추가 눌러주시면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30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일반전표에 이렇게 마감분계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요걸 닫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앞에서 입력된 게 좀 안 맞아서 뭐 숫자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쭉 한번 입력해 보시고 또 반복해서 또 한번 또 회사 등록부터 또 반복해 보시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12월 달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일반 전표에 30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확인 눌렀고요. 요걸 닫고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면 자, 요 12월 31일자로 들어가 주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이론할 때 공부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변했던 상품 매출부터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 수익 대변했던 게 차변으로 입력이 됐죠. 그리고 이 대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손익이라는 게 제가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집합손익과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거예요. 집합손익이라고도 하고 손익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또 비용도 마찬가지죠. 차변에 있던 비용 계정 과목들이 대변으로 쭉 집계가 됐네요. 그렇죠? 쭉 집계가 돼서 여기 차변에 집합손익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에 집계됐던 요 집합손익, 요게 이제 총 수익을 의미하죠. 2,619만 5천 원. 이게 총 수익이고, 여기 차변에 2,292만 5천 원. 이게 총 비용이 집계된 거죠. 그러면 대변에 당기순이익만큼 집합손익이 더 많이 집계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있는 집합손익을 당기순이익 부분을 자본금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계 우리 이론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자동으로 분계가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 우리 교재 어디에 있냐 하면
페이지 265쪽에 제가 캡처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반영된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보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쭉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자본금은 8,827만 원인데 이 중에 당기순이익 부분 이렇게 따로 또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가 주기라고 해요. 주기. 재무제표 본문 안에 이렇게 가로 형태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 주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조회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이거 닫고 재무상태표. 자, 들어가서 12월 달로 조회해 주시면 이렇게 쭉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효동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본에 보시면은 요 금액 안에 당기순이익 부분이 주기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교재에는 26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26쪽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다양한 장부를 조회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 조회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장부 조회하는 문제도 실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회계 기록을 해서 얻고자 하는 건 회계 정보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거래처 원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거래처 원장이라는 거는 거래처 코드를 우리가 채권 채무에는 걸었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별로 이런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이나 이런 채권 채무들 특히나 증감 내용 및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래처별로 얼마를 받아야 되고 얼마를 줘야 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실무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또 보조 장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예제를 다 입력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데이터들이 조회가 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혹여라도 여러분 요게 숫자가 좀 다르게 나오시더라도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거래처 원장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걸 닫고, 자, 거래처 원장 여기 있네요. 자, 교재는 267쪽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기간이 조회가 되고요. 자, 엔터 치면은 기본적으로 외상 매출금이 조회가 됩니다. 엔터 치면은 첫 번째 등록된 거래처가 나오고, 엔터 치면 마지막에 등록된 거래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지금 조회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오피스 문구 같은 경우에는 정기에 2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180만 원어치 대변에 또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었네요. 자, 여러분 요 180만 원은 왜 줄어들었을까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또 세부 날짜별로 차변 대변에 집계된 금액들이 또 나옵니다. 2천만 원이 전년도에 넘어왔었는데 1월 15일 날 100만 원을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줄었다는 건 돈을 받은 거죠. 궁금하면 더블 클릭해 보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현금으로 오피스 문구의 외상 매출금이 입금이 됐구나.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자, 4월 24일 날 보시면은 오피스 문구 80만 원이 대변으로 입력됐고, 이건 가수금으로 정리를 했네요. 이렇게 내용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게 내용이 268쪽 맨 위에 상단에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실전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자, 12월 31일 시점에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거래처 원장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잔액이 가장 큰 데는 길동문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회값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정별 원장이라는 거 볼까요? 269쪽에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자, 계정별 원장이에요. 자, 요 내용 아까
설명드린 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계정별 원장은 T계정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론 수업할 때 분계하고 T계정에 옮겨 적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 보시면 희한하게도 현금 계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계정은 이따가 보게 될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계정별 원장에서는 별도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답처럼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자, 그럼 요걸 닫고요. 자, 계정별 원장 요 장부관리 메뉴 안에 밑에 줄에 있어요. 자, 계정별 원장 들어가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회를 똑같이 해볼게요. 자, 엔터 치시면은 처음에 있는 계정 과목이 101번이 현금인데 102번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101번은 현금 출납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102번 당좌예금부터 엔터 치면 마지막 코드, 계정 과목 코드 번호가 소득세 비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현금 계정을 제외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계정이 입력되어 있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입력된 값들을 취합한 거죠. 자, 외상매출금 쪽을 한번 볼게요. 외상매출금 쪽을 봤더니 교재 269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전기 2월 된 값이죠. 여러분, 이 4,350만 원은 이게 어디서 넘어온 거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우리 입력할 때 요 금액이 넘어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 금액이 넘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오피스 문구 1월 15일 날 대변에 100만 원이 줄었죠. 외상매출금이. 그렇죠? 그럼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아, 입금이 된 거구나, 현금이. 이렇게 해서 또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옆에는 잔액이 나와 있죠. 4,350만 원 받을 게 있었는데 100만 원이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줄어서 4,250만 원 받을 돈이 남아 있는 거죠. 또 1,700만 원이 또 늘어났네요. 그럼 요 4,25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더하면 요 5,950만 원이 되는 거죠. 요걸 더블 클릭하면 또 거래 내용을 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닫혀집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T계정에 있는 요 금액 있잖아요. 6,0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180만 원, 6,05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뺀 5,870만 원이 외상매출금 12월 말일 날의 잔액이죠. 요 T계정의 합계는 시산표에 짓게 되니까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서 12월 달로 조회를 해보면 여기 여러분 이렇게 뜨네요. 외상매출금 차변의 합계 6,050만 원, 대변에 180만 원, 잔액이 5,870만 원이라고 뜨는 거고, 이걸 더블 클릭하면 그 계정별 원장이 다시 나오고요. 이 특정 라인을 더블 클릭하면 요 밑에 분기가 또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 눌러 보셔야 돼요. 그렇죠?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이 숫자는 왜 온 거지?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보시면 아, 회계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접목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내용은 269쪽에다가 여러분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현금 출납장을 한번 보시죠. 자, 현금 출납장은 현금의 입금인과 출금에 대한 내역 잔액을 보여주는 장부입니다. 자, 그래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 적요 같은 걸 입력 안 하다 보니까 좀 조회해보면 썰렁하죠, 여러분. 우리는 적요 같은 걸 입력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썰렁하지?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무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입력을 합니다. 반드시 입력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내역을 알아야지 이 거래 내역을 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조회해서 볼까요? 자, 어디 있죠, 여러분? 장부관리 메뉴 안에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재 270쪽에 나와 있는 거대로 그대로 엔터 쳐보면 동일하게 숫자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숫자인지 의미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자, 4,071만 원 요 금액은 전기 2월 된 값이죠, 현금이. 입금이라는 건 차변이겠죠.
자, 그럼 이 금액은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여기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전년도에 기초 2월된 현금의 잔액을 4,071만 원으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값이 여기 나타난 겁니다. 자, 그리고 1월 10일 날 27,000원이 현금이 빠져나갔네요. 이거 왜 빠져나갔는지 궁금하면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건 출금 전표로 해서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더블 클릭하면 닫혀지게 됩니다. 자, 현금 출납장은 언제 이용될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1월 25일 날 현금의 잔액을 알고 싶다? 여기 있네요. 3,765만 9천 원이라고 해서 책 해답에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의 증가, 감소에 대한 내역들, 또 잔액을 보고 싶을 때 그때 활용하는 게 바로 현금 출납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현금 출납장 맨 밑에 내려보면 현금 차변의 합계가 4,171만 원이고 현금 출금, 대변의 합계가 477만 원이에요. 그리고 잔액은 3,694만 원이네요. 이 현금 티계정의 금액들은 합계잔액 시산표에 또 집계가 되겠죠? 이렇게 조회해 보면 어떻습니까? 현금 차변의 합계 4,171만 원, 현금 대변의 합계 477만 원, 잔액은 3,694만 원이 나오네요. 그 숫자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라인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또 해당 전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장부를 조회해 봐야지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꾸 조회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의 일개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예요. 교재는 페이지 271쪽이네요. 자, 일개표, 월개표는 특정 일자별로 또는 특정 월별로 계정을 집계해서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요거는 시산표와 좀 비슷해요. 시산표와 좀 비슷한데, 자, 시산표와 비슷하지만 합계잔액 시산표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리후생비 차변에 발생된 게 대변에 현금이 나간 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대변에 기록된 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는 그 복리후생비가 현금으로 나간 게 얼마인지를 따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 일개표, 월개표에서는 그 복리후생비가 대체거래, 현금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들어간 금액이 얼마고 현금으로 빠져나간 게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또 집계해주는 또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요렇게 해서 한번 1월부터 1월 말일까지 한번 조회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같이. 자, 그러면은 여기 장부관리 메뉴 안에 현금 출납장이라고, 죄송해요. 현금 출납장이 아니고 일개표, 월개표라고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자, 그럼 여러분, 날짜는, 책에 제시된 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조회해보면, 책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대로, 조회가 되네요. 네, 이렇게 잘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합계잔액 시산표랑 좀 생긴 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집계된 복리후생비를 보시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의 복리후생비가 27,000원이 총 발생이 됐는데 이 27,000원은 현금으로 나간 게 27,000원이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나간 거냐 현금이 아닌 거냐를 보여주는 거죠.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T계정이 나오고요. 또 이 특정 라인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분기가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날짜나 특정 월을 조회할 수는 없지만 합계잔액 시산표는 누적으로 조회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예를 들어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면 일개표, 월개표와 좀 다르게 6월달만 보고 싶다. 그럼 여기 6월달로 조회를 하시면 이건 6월달만 나오는 게 아니라 6월까지의 누적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6월까지만 보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월계표로 보시거나 일계표로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는 월계표, 일계표. 뭐 차이는 없어요. 일계표는 특정 날짜로 조회할 수 있는 거고, 월계표는 특정 월로 조회할 수 있는 그 차이고, 기본 양식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기는 게요. 당좌자산 안에 현금 계정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여러분, 현금 계정은 요 밑에 금일소개, 금일잔고, 전일잔고, 이게 바로 현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 금일소개의 요 405만 1,000원은, 요 보이시죠, 여러분, 마우스 커서. 요 금액은 1월 한 달 동안에 현금이 나간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금일소개의 대변의 현금 100만 원은 요 1월 한 달 동안에 현금이 들어온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00만 원 외상 매출금에 현금으로 100만 원이 찍혀 있죠? 요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오피스 문구의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요 100만 원이라는 이 숫자는 금일 속에 요 현금 100만 원의 숫자는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쪽 현금은 현금이 나간 거고. 이해될까요? 자, 전일 잔고는 3,765만 9천 원이 금일 잔고죠. 그럼 금일 잔고. 그럼 금일 잔고라는 거는 여기 1월 30일의 시점에 현금의 잔액이에요. 그럼 전일 잔고라는 건 뭘까요? 요 1월 1일부터니까 전년도에 2월 된 금액이 요 금액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좀 제가 책에도 메모를 해놨는데 책에도 메모가 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격증 따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격증을 땄는데 이걸 현금 부분을 이걸 못 본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두시면 또 실무에 가서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니까 중요성이 크진 않지만 제가 여기다가 메모는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계정은 맨 하단에 전일잔고, 금일소개. 그러니까 전일잔고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했다 그러면은 1월 1일 이전 잔고니까 작년 12월 말일날 넘어온 잔액이죠. 금일소개 이 금액,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요 금액은 요 금액이죠. 금일소개 요 금액은 현금이 나간 거니까 차감을 하고, 요 100만 원 금일소개는 현금이 들어온 거니까 더하면 금일잔고. 금일잔고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조회했을 때 1월 31일 시점에서의 현금의 잔액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금액은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 보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거 넘어온 금액, 그렇죠? 그리고 요 100만 원이 1월 달 한 달 동안에 현금 들어온 거, 요 405만 1,000원이 나간 거. 그래서 요 금액에서 요거를 더하고 요거를 빼면 요 현금의 잔액이 나오는 거죠. 너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 숫자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현금 출납장을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숫자 그대로 숫자가 집계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잘 하셔야지 여러분 자격증을 떠나서 취업 나가서 이런 장부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또 회계 업무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패턴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1월 1일부터 1월 30일 요 기간 동안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중에 현금으로 나간 금액이 얼마냐? 그럼 27,000원이 답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자, 1월 1일부터 1월 31일 기간 동안에 자, 접대비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접대비가 얼마냐? 그러면 요 21만 원은 현금이 아닌 걸로 입력이 된 거죠. 궁금하면 더블 클릭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접대비 21만 원 차변에 분괴됐는데 더블 클릭해 보면 요거는 미지급금으로, 국민카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엔 또 뭔가요? 자, 그 다음엔 분계장인데, 이건 중요성이 진짜 크진 않아요. 이 분계장이라는 건 우리가 전표 입력한 분계 내역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시험에 중요성은 없지만, 여러분들 또 실무할 때 아셔야 될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잠깐 보면요. 자, 분계장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조회해 볼까요? 우리 교재 2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실무하실 때에는요. 자, 분계한 다음에 이걸 전표를 출력해서 이거를 월별로 전표를 철해 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리후생비를 전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체크하신 다음에 인쇄 버튼을 눌러 주시면 요 내용은 여러분 제가 요거 전표 출력하는 거랑 다른 거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해요. 자, 요렇게. 자, 분계장입니다. 그럼 요거 인쇄 버튼을 그냥 체크하지 말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분계장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또는 여기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인쇄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해당 체크된 것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전표, 제가 아까 말을 실수했는데 전표 출력하는 메뉴가 또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그 뒤에다가 해놨는데, 자, 전표도 출력해서 월별로 전표를 철을 해놓고요. 이렇게 분계장도 월별로 이렇게 해서 출력해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시험에는 중요성은 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요? 자, 총계정원장은 시험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순서 조금 바꿔서 제가 말 실수했으니까 요 밑에 전표 출력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전표 출력입니다.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건데, 자, 여러분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또 회계 지식을 또 높이기 위한 거니까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전표 출력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전표 출력을 열어주세요. 엔터 쳤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페이지 272쪽에, 27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표 출력을 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접대비 미지급금이라는 전표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인쇄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표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건 대체 전표에 해당하는 거니까 대체 전표로 구분이 됐고, 자, 이건 이제 수업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찍혀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 이런 것들이 찍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접대비 21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21만원, 국민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반을 잘라서 이거를 월별로 이제 뒤에다가 뭐 관련된 증빙 영수증 같은 것도 같이 붙여가지고 철을 해 놓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장부가 바로 전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그만 기업에서는 이 전표 양식을 또 결제 수단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이건 정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 결제 라인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결제란 인쇄를 선택하시고, 자,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격리 담당자 그리고 팀장 그리고 대표이사 이렇게 결제 라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결제 라인 3개를 입력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담당자 그 다음에 제 맘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책이 없어요. 팀장 그리고 뭐 대표이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뭐 여기다가 결제 라인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연습이라고 할까요? 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뭐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포맷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결제란 인쇄를 눌러 주시고 적용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상단에 도장을 맡을 수 있게끔 결제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실무하실 때는 제가 이제 회계 담당자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표를 입력해서 출력해서 제 도장을 찍고 회계팀장한테 도장을 받고 대표이사한테 도장을 받아서 요 월별로 전표를 철해 놓는 거예요. 자, 뭐 이런 내용들은 실무에 시험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회계 쪽에 일을 하게 되시면 이런 것들을 들어두시면 또 가서 당황하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참고해 주세요. 우리 시험 목적상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메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중요한 거 볼게요. 자, 여러분 시험에 중요한 게 총계정 원장입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총계정 원장은 총계정이니까 모든 계정 과목을 다 볼 수 있어요. 한눈에. 현금 계정도 볼 수 있어요. 자, T계정의 형태로 월별이나 일별로 증감 내역이나 잔액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장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회계장부에서 주요 장부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분계장과 바로 이 총계정 원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재는 273쪽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총계정 원장을 들어가서 자, 엔터 치시면은 자, 현금 계정도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현금 계정의 T 계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시험에서는 어떻게 주로 나오냐면 자, 현금이 1월부터 12월까지 현금이 가장 많이 인출된 월은 몇 월인가? 그러면 인출된 거니까 대변 쪽을 보시면은 가장 많이 현금이 나간 달은 1월 달이네요. 그럼 답은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 1월 달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부 원장 내역이 조회가 돼서 날짜별로 또 차변 대변의 직계 금액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밑으로 내려보시면 우리 입력된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서 데이터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건데 뭐 어떤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도서인쇄비를 보여드릴게요. 자, 1월부터 12월 기간 동안에 도서인쇄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몇 월인가? 그럼 몇 월이죠? 여기 3월이 답이 되네요. 그죠? 여러분 12월에 이 금액은 우리가 집합손익으로 도서인쇄비를 집합손익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월 말일 날에는 이 비용의 잔액을 빵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뜬 거예요. 여기 뭐 우리가 도서인쇄비가 취소된 게 아니고요. 더블 클릭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마감 분기, 손익 대체 분기 했던 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또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뭐 소모품비, 광고 선전비, 입력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죠. 자, 뭐 데이터가 많다고 뭐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표 출력은 말씀드렸고요. 275쪽에 아까 보여드린 화면이 나와 있고 뭐 결제란을 설정해서 보고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표현도 제가 메모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장부조회 실전 사례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산회계 2급에서 나오는 장부조회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 갖고 문제를 풀었을 때 바로 풀리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건 또 다양한 문제의 유형들을 접해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 들었는데 실전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기출문제 풀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힘들 내시고 다음 강에서 장부조회하는 실전 사례 연습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